KT나 포스코 할 거 없이 곳곳에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2024년에 비자발적으로 나온 중장년 퇴직자가 50.8%, 이게 최근 1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과 생애설계 분야에서 20년째 강의와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신사임당 채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작년부터는 확실히 늘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금융권은 지금 몇 년째 계속 구조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는 유통업체 쪽 얘기도 많이 들려오죠. 유통업체 쪽도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조, KT나 포스코 할 거 없이 곳곳에서 지금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에 더 중앙에서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 자료를 봤더니 2024년에 비자발적으로 나온 중장년 퇴직자가 50.8%, 이게 최근 1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아무래도 일단 마음으로야 퇴직하실 때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특히 무엇보다도 소득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20%에서 한 40% 사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닥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긴 하죠. 최근 재취업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최근의 분위기는 최근 한 2, 3년 사이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기술 분야 쪽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사무직 쪽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업 수명이 아무래도 기술직이 좀 길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좀 따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 덕분에 실제로 자격증 취득자를 보면 50대 자격증 취득자 혹은 지원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50대들은 너무 지쳐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인지라, 예를 들어 내가 퇴직까지 한 5년 남았는데 한 3년쯤 퇴직 위로금을 주고 지금부터 희망퇴직을 할 수 있다라면 아무래도 돈으로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나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늦어지면 사실상 정년 어림에 나왔을 때는 선택지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올 때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오느냐라면 이건 좀 고민이 남아요. 대부분 돈에 관한 준비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행보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준비가 갖춰진 채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가 분명해야 되는데, 나가면 기존에 하던 일과 관련돼서 뭔가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에 가까워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기술직 쪽보다 사무직 쪽에 있는 쪽 혹은 영업직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영업직이야 그나마 성과라도 분명히 내줄 수 있다라면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겠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런 관리 포지션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나왔을 때 겪는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움이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은퇴 후 사람들이 퇴직 후유증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퇴직 후유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큰 건 실제로 일자리 찾는 것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런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놀 거야 라고 퇴직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막상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집에서도 바깥에서도 나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특히 남성들이라면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혹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목표한 걸 달성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증명해 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싹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나마 재취업 쪽에 방향을 잡았었다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재취업도 생각만큼 원활하게 흘러가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직 후 후유증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통상 보면 남성은 10명 중에 한 7명, 여성도 이제 10명 중에 5명 정도는 퇴직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퇴직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선명해야 돼요.
그게 선명하면 준비 과정이야. 지금이야 정보가 모자라는 시대는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퇴직하고 준비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오해죠. 늦어요. 그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좋은 일자리는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상황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여전히 돈이 굉장히 급하고 사회적 지위에도 굉장히 많이 연연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당연히 기존에 했던 일이 우선인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 일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걸로 더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선택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쪽이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우선이면 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우선이면 잘하는 일. 그런데 내가 그쪽 분야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굳이 돈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그때는 좋아하는 일.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